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주말 잘들 쉬고 계십니까? 이번 주말에도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셔가지고 이 사태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소리는 그렇게 들려오는 건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지만은 또 그 와중에도 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또 시장과 한번 다툼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그냥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니 인상이니 코로나니 여러 가지 수많은 이슈가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흐름을 쫓아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관심 이슈주와 내일 승부주 두 개의 파트로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라 전체적으로 스케줄 트레이딩도 한번 둘러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관심 이슈주와 스케줄 트레이딩부터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주말에 나온 걸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정리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올린 것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이슈가 있다고 해보았자 14일 날이죠. 14일 SL 바이오닉스 닉스가 변경 상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6일 날 KB 네트워크 그 신규 상장이 있을 것이고, 변경 상장과 신규 상장주가 이번 주는 두 개의 스케줄은 잡혀지는데 그 외에 또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시 이렇게 한 주 동안 새롭게 벌어지는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관심 이슈주부터 한번 간단하게 주소를 달아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금 호주 방문 중이죠. 포스코 인터넷 시나리 7,700을 들여서 나름대로 하나를 인수를 한 모양인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줄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천연가스를 인수를 했는데 앞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차트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이슈가 좀 받아줄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겠죠. 관심 이슈주니까. 다음은 태경산업하고 신패가은, 지금 망간 쪽 애들, 그런 쪽 애들이 상당히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패는 또 코로나 관련주로 태경은 또 코로나 관련주로도 또 돼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망간에 대한 그 뉴스나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시면 신패하고 두 개는 혹시나 관심을 받아주면, 원자재 쪽은 아무래도 신경을 좀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봐주시고, 태경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물량을 잡고 외국인도 많이 넣었네요. 그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주시고, 같은 개념으로 그 유니언 머티리얼즈 히토류 관리도 같이 좀 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애들은 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에스쿠넷과 아진엑스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플 VR AR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앞으로는 아마 성장성은 크겠죠. 상당히 또 애플 쪽에서도 상당한 어떤 비용을 들이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거라고 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조금씩 요즘에는 조금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제 흐름이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보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는 삼성이 이제 아마 로봇 사업에 강력한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을 겁니다. 로봇 관련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로봇 관련주도 혹시 움직임이 있으면 같이 종목을 좀 쭈르륵 올려놓고 같이 한번 봐주시는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이 움직이는 쪽은, 특히 삼성이 움직이는 쪽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JLK는 코로나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이런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종목인데, JLK도 금액대가 좀 나쁘진 않아요. 기다림이 필요한 AI 신약 개발 대신에 AI 진단이 뜬다. 이제 이게 그런 건데, 아마 재료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진단 기업들이 아마 나름대로 좀 앞으로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JLK는 금액대도 나쁘지도 않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애들 CJ시푸드, 서울식품, 조비, 현대사료 이런 쪽 애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글로벌적으로 지금 식품 가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토네이도 때문에 또 난리가 6개 줍니까? 난리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식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조비나 또 사료 이런 관련주들이 혹시나 움직임이 있으면 빨리 체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체크만 딱 얹어놓고 대표적인 종목 올려놓으면 움직임이 빨리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선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챙겨놓는 사람과 챙겨놓지 못한 사람은 항시 손발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FSN, CBI 이런 애들은 NFT 관련주를 알고 있고 또 싸이월드 관련주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런 관련주보다 NFT 관련주의 성장성을 더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성장성이 좀 더 강력하고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유튜브 BJ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그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NFT로 해가지고 제법 돈을 많이 받더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FSN이 나름대로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은데, CBI는 한 거 그부터는 싸이월드 관련주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어차피 관심을 받을 겁니다. 날짜 때문이 아니고 17일날 오픈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싸이월드 코인이 또 나름대로 한 21%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항시 챙겨놓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싸이월드 관련주는 일단 벅스가 머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벅스가 지금 시간 내에서는 상한가를 갔지만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0.2% 빠져 있거든요. 얘 흐름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겠죠. 따라가기는 CBI가 잘 먼저 따라가는 운치입니다. 삼성 스펙 4호는요, 지금 이번 주도 이런 보시다시피 SL 바이오닉스가 상장하고 그 외에 또 16일에 KB 네트워크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뒷주로 해봤자 이제 상장하는 신규주가 없어요. 있다고 하면 20일날 교보 스펙 11호, 하이 스펙 7호 이런 식으로 스펙주만 지금 상장 일자만 잡혀져 있습니다. 거의 끝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는 걸 봤을 때는 혹시 스펙주 애들이 또 뭉치면 그 애들 또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 스펙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에 넣어 놓으시고, 금요일날도 반등은 좀 줬죠. 나름대로는 아침에 일찍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펙 쪽 애들 움직인다 싶으면 일단 제일 먼저 삼성 스펙 4호를 쳐다본다라는 마인드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또 코걸이, 기걸이 그런 이슈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장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슈가 될 만하다 싶은 종목들은 한 번씩 꼭 챙겨보는 버릇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미션 종목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장에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10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합시다. 자, 내일 승부주 종목들 좀 나누어 뽑아 보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그 전에 포지션 체크부터 해야 되죠. 매일매일 장이 시작되기 전이나 하루 전에 시나리오를 짤 때도 내가 매매한 날짜가 몇 월달이고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가를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모든 매매에 임해야 된다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죠. 이것이 모든 매매의 근간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봅니다. 일단 11대 월초도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고 이제 12일 그리고 날짜는 월요일이죠. 시장이 월요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와 그리고 그 이슈들이 월요일 시장에 과연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받아줄 것인가를 검증하는 시간이기도 하며 그 전에 주말 전에 진행이 되었던 시장에서의 강자들이 그 키워드를 그대로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장을 지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 애들에게 그냥 질 것인지를 판단하는 한판 승부가 된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월요일에 이긴 애들이 그 주의 한 주를 다 또 장악을 한다라는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번 주에 강했던 주도주들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해성산업 1루 이 종목은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중간쯤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다음날 점상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점상을 유지해 준 바람에 수익만 40-50% 남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얘를 따라 추종하는 지금 성신양의 우라든지 그리고 대상홀딩스 이런 애들 LX홀딩스 1우 이런 애들이 시간의 상가로 가 있단 말이죠. LX홀딩스 1우 대상홀딩스 자, 그러면 월요일 시장에 일단 얘네들이 시장을 일단 장악세를 이어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날로 한번 파동을 주고 끝이 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는 전체적인 시장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세상의 이야기를 생각해요. 시장에서는 시장을 지금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애들이 과연 월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따라서 시장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모습이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관점으로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전일 시장의 강자가 다시 그 강세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뜬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 있던 종목들 중에 뭔가 관심을 받아서 시장을 새롭게 장악을 할 것인지가 매매의 방향을 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력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봐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우선주, 그 중에 대성산업 1호입니다. 이놈이 월요일날 점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좋은 모습을 보이면 성신양의 우도 역시 따라가겠죠. 그리고 LX홀딩스의 우도 따라갈 것이고 대성홀딩스 우도 따라가겠죠. 당연하게. 근데 해성이 모습이 안 좋다든지 성신양의 우가 모습이 아주 안 좋다든지 이러면 얘네들 전체적인 애들은 전부 다 꼬로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다시 하겠죠. 자, 일단 시장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인식하에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바스 AI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시장을 봅시다. 자, 셀바스 AI 몸통으로 뚫고 이 돌파를 한 이 날이 얘네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정고점을. 그래서 이 날짜에 종가 베팅을 넣었다면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해 왔던 대로. 자, 그러면 설령 놓쳤다면 그대로 이대로 보내줄 것이냐? 또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12월 달이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글로벌이고 국내고 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정석대로 봐주자. 자, 그렇다면 셀바스 AI는 만약에 돌파력이 나온다면 올라타줄 종목이겠죠. 뭐 나름대로 재료는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재료니까 뭐 굳이 말을 할 것 없고, 참조할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좀 제법 물량을 들어왔다는 거, 그 정도만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트도 나쁘지가 않고 금액대가 많은 때까지 안 되거든요. 9,700원이거든요. 이 점이 가장 매력적일 수도 있다는 것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관련주를 보려면 사실은 FSN을 같이 제일 먼저 봐주시면 좋고, 뭐 메타버스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셀바스 A를 먼저 봐주시는 것도 좋겠죠.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몸을 던져야 될 종목입니다. 살아나면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안고 있다면, 내가 이놈을 그냥 5% 먹고 3% 먹고 10% 먹고 버릴 종목이라면 들어가서 그날 당일에 먹고 버려야 되죠. 하지만 조금 끌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금을 조금 안고 있다면 이런 거는 끌고 가는 스타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진입할 때 그 시점에 매매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내가 오늘 당일날 파동이 일어나면 수익을 챙길 것인가, 챙길 것이면 몇 프로를 챙길 것인가. 나는 어느 정도 파동이 일어나면 전량 매도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파동이 일어나면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전략적인 개념을 안고 진입이 되어야 좀 약간 흔들거리더라도 그 잔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개 종목 진입을 하지만 나는 이 종목을 어떤 마인드로 공략하겠다는 걸 항상 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GH 신소재 보겠습니다. GH 신소재나 한컴 라이프케어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둘 다 뭐 코로나로 관련된 종목이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들 말고 딴 놈들이 더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0.3%밖에 안 올려 있단 말이에요. 안 올려 있는데, 그리고 뉴프렉스도 시간에서 한컴 라이프케어도 시간에서 0.4%. 둘 다 낮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는 사람들한테 코로나 관련주에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애들은 세종 메디칼이 시간에 3.0%, 그리고 맥 ICS 시간에 5.1%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메디아나 플러스 1.4%.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시장에는 아마 쉽게 접근하기에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시가가 높은 종목이 아마 관심권이 더 많이 몰린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방금 그 종목들은 세종이나 세종메디칼, 메디아나는 단일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제껴 놓더라도 세종메디칼, 메가ICS 이런 종목들은 얘네들과 같이 붙여놓고 흐름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한컴라이프나 GH 신소재를 보자는 것은 맺고 끊어주는 종목이 이제 항상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승을 했을 때 상한가를 쳐주는 종목, 상승을 했을 때 탁 끊어주는 종목, 끊어주는 종목이 좋다고 했습니다. 끊어주는 종목이. 근데 지금 얘네들은 뭐 세종 메디칼이나 이런 애들도 뭐 상한가를 가지고 뭐 이런 종목도 되지만은 조금 한 풀이 끊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건 좀 두고 보자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같이 한 붙여 놓고 꼭
꼭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시간에선 그렇게 높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흐름만 잘 보시면 조금 접근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GH 신소재는 제법 호불호가 등락이 빠르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잘 잡고 해야 됩니다. 단 월요일날 모든 종목은 선빵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된다.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다음 뉴프렉스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죠. 제법 올라가다가 우리가 이 지점인가 한번 달아봤을 텐데, 이제 하락을 좀 하다가 상방 쪽으로 엉덩이를 잘 깔아주고 굵은 양봉을 내줍니다. 일단 전고점을 이제 몸통으로 뚫었죠. 6천원을 뚫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있는 장면이죠. 22%까지 갔다 15% 맞췄거든요. 자, 시간에서는 1.1% 올라 있습니다. 이 날짜에 금요일날에 이런 장대 양봉은 기관이 많이 힘을 보탰군요. 38만 주의 물량과 외국인은 조금 담았고, 외국인은 앞에 미리 담아는, 이 두 개는 외국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이놈은 기관의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만 손대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도 같이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1.2%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월요일날에 시장에 어떤 우당탕 하는 조금 뭔가 안 좋은 악재가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심히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 살아나면 고를 외쳐야 되죠. 케이카 봅시다. 케이카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요일 시장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기관들이 3일 동안 제법 물량을 넣었지만은 금요일에 좀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더 많이 담았죠. 금요일 날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에 요 전고점을 딱 정확하게 목에 딱 치고 끝이 났단 말이에요. 뚫기는 뚫었습니다. 몸통으로 못 뚫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시간에서는 0.3% 마이너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기회를 잘 봐야 될 종목이죠. 이제 몸통을 치고 올라가면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봐줍시다. 어차피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신차도 잘 안 나오고, 또 신차에 있는 어떤 옵션도 많이 빠지고, 중고차가 오히려 신차보다 더 비싸지게 팔리고 있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케이카가 그러한 것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봅시다. 저희들도 종가 이거는 좀 담아 놨습니다. 조금 매질 보려고요. EV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를 보면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다이나믹 디자인이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동전주란 말이에요. 517원짜리 동전주. 다이나믹 디자인이 국내 1위 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델리오하고 메타버스 신사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국내 1위 가상자산 활용 금융 서비스, 키워드 나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시장이 좋아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 돈 100억 정도 투자했단 말이죠. EV가.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다이나믹이 마치 꼬부닥 해주고 있잖아요. 미친듯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EV도 가네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추종 매매를 해보자는 의미니까, EV 첨단 소재 관심 있는 분은 다이나믹 디자인을 딱 올려놓고 같이 추종 매매를 해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성신양해와 대상우도 올려놓은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월요일장에 보기보다 코로나 관련된 생각보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기존에 상승세를 이어갖고 있는 애들이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성신양의 우도 강세를 보일 것이고, 대상홀딩스 우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근데 이놈들은 우선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뒤에 따라가는 애들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종목을 성신양이나 대성우는 종목을 추종한다기보다도 그날의 전일시의 강세 종목들의 흐름을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전부 다 해성산업 1호와 성신양의 우 다 같이 놓고 LX홀딩스 1호, 대상홀딩스 우, 대상우, 성신양에 다 올려놓고 같이 흐름을 다 보셔야 해요. 그래서 추종 매매는 명확한 우리 시장은 참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뭐 가짜뉴스 판치고 참 불신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무엇이 어느 기준선을 정해준다면 그 참 매매가 하기가 수월단 말이에요. 근데 추종주 매매는 그런 기준선을 대장주가 딱 정해주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물론 쉽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어떤 기준선을 갖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잘 참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오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뭐 우리가 똑같이 했던 종목이죠. 같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 윗꼬리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자꾸 이제 좀 힘이 없어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힘이 자꾸 없어져 간다. 근데 꼭 당일 나 보면 파동을 꼭 일으키는 줘요. 파동은 이 날짜도 저희들이 보합 근처에들어 16%까지 올라갔는데 보합 근처에들어서 15% 정도 수익은 챙겼죠. 이날도 보면 또 그 올라갔지만 이제는 9%밖에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영 힘이 없어서 죽을 것이 아니냐라고 포기를 하기에는 얘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나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재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선빵을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반짝 올려줬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에 돼서 또 반짝 올려주죠. 이런 스타일을 틱 차트나 이런 걸 품목 차트를 보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진입하면 좋겠다. 그냥 뭐 시가에 진입해서 매일 탈이 없으면 뭐 손해만 안 보면 그냥 갖고 가보자 라는 마인드도 이런 스타일은 좋거든요. 안 그러면 뭐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서 먹고 나왔다가 또 내가 들어간 지점을 주면 또 들어간다,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동안 이렇게 갈는지 안 그러면은 뭐 며칠로 갔다가 상승을 갈는지 안 그러면 뭐 깨고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급하게 손댈 종목 아니지만은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 봅시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에코캡은 지금 내일 모습이 참 중요할 텐데요. 시간에는 0.5% 올라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2차 전주나 배터리 관련주나 뭐 테슬라든 리바이든 뭔가 엮여 있는 쪽에는 얘도 뭐 에코캡은 다 엮여 있죠. 이렇게 있는데 내일은 기술적으로 얘가 살아난다면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다 떠나서 이번에 테슬라가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이제 물량을 소비할 자기들 배터리 사들을 이제 거의 다 찾아가는 모양인데 일본 파나소닉입니까? 뭐 일본하고 우리 또 LG 화학 쪽 LG 쪽이죠. 솔루션이죠. 그쪽이 뭐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자, 에코캡 기술적인 관점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빼놓더라도 달리 빼면 내려 몸을 실어야 될 종목이죠.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0.5%. 오늘 종목들은 EV 첨단 소재가 시간에 5% 오른 거 빼고는 전부 다 보합 근처입니다. 원료는 시가 높은 건 조심해야 되죠. 원료부터 싸대기 맞으면 기분 안 좋단 말이죠. 자, 명신산업은 조금 봅시다. 에코캡과 같은 맥락을 볼 수가 있는데 제법 예전에 명성을 날렸던 종목인데 참 많이 처음에 상장할 때 힘을 대기 주더니 그 뒤로는 영 뭐 인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도 꼭 멈춰주는 지역은 딱 있죠, 그죠? 그 밑으로 잘 죽지는 않네요. 나름대로 뭐 테슬라 쪽에서 어떤 식으로 뭐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관계자들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지금 큰 움직임이 없을 때인데 시간에서는 0.1%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 이거는 조금 보유를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기세주 형태로 좀 끌고 가는 마인드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금요일날 좀 들어왔고, 기관은 이틀 동안에 그래도 제법 한 60만 주 가까이 지금 물량 쭉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그렇게까지 물량 넣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들은 뭐 이유 없이 넣지는 않는단 말이죠. 봅시다.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는 얘는 요 근래에 들어서 전혀 잘 움직임이 사실 별로 없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이리 보면 예전에 한번 급등을 엄청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뭐 얼마입니까? 뭐 만원짜리라도 됐나? 네? 이때 12,000원 샀고 뭐 이럴 때인데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0만원까지 올라갔죠. 불과 몇 개월 만에, 그죠? 미친 듯한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저도 1년 내내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을 상황이 되면 또 들어갔다가 또 안 되면 또 뭐 도망 나오고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큰 급등률을 보여준 종목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항시 어떤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뭐 어떤 뭐 신약 뭐 이런 쪽이나 뭐 어떤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설령 뭐 들어갔다가 또 아니다 싶어갖고 뭐 이렇게 꼬리 주고 도망을 나올 값에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요 근래 요 며칠 동안에 자꾸 윗골을 달아주면서 자꾸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파동의 폭이 제법 큽니다. 여태까지 잘 안 나오던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명신하고 박셀은 조금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자는 의미입니다. 이날도 목요일날도 18%까지 올라갔거든요. 14% 맞추고 금요일날도 12%까지 올라오고 이런 적이 별로 드물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물론 뭐 주식을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감이나 촉이 또 우선적으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감시해보자,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뭔가 다른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자. 급등력이 센 종목은 잘 지켜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일 승부주는 전체적으로 뭐 다른 관료주들이 뭐 어떻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좋은 종목들이 내일 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용을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차트나 어떤 기법보다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보면서 시장의 강약 조화를 잘 보고, 그리고 시장을 어느 쪽 애들이 끌고 갈 것인가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이 거기 훨씬 매매가 부드럽고 순리에 따르는 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운용법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운용, 계좌에 대한 운용, 시장을 바라보는 운용,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기법도 중요하고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운용법이라는 것은 정말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죠, 그죠? 중간에서 여러모를 다 살펴볼 줄 아는 그런
트레이드가 훌륭하다. 가장 기본이죠, 사실은. 자, 이제 11월도 월초가 지나고 이제 또 한 20일 넘어가고 이러면 또 월말이라고 또 뭐 크리스마스로 또 일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올해가 가겠죠. 세월은 참 빠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진짜 또 한 해가 가네요라고 또 할 것 같네요. 제가 뭐 장나사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트레이더는 세월이라는 놈이 가장 무서운 트레이더 같습니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올해 뭐 잘 안되고 또 뭐 잘 되신 분들이야 굳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도 열심히 하세요 하면 끝이죠. 하지만 잘 안 되신 분들, 잘 되신 분들보다 잘 안 되신 분들이 많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스스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또 우리는 희망이라는 또 가능성이라는 또 훌륭한 또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힘을 실어서 또 도전하면 되죠. 인생 자체가 도전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닦고 쪼이고 좀 다듬고 그러시면 될 겁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쫄지 마시고 엉덩이 뒤로 빼지 마시고 개미가 승부욕마저 강건함마저 없으면 이 시장을 못 이기죠. 꼭 잘 지키시고 싸대기를 맞더라도 센 놈하고 붙어서 싸대기를 맞습니다. 버리버리한 놈하고 붙지 마시고요. 자, 월요일날 또 새롭게 화이팅 해보시고 시장이 어떤 이슈가 또 이 시장을 갖고 노는지 쥐락펴락하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주였습니다.